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인터뷰죠. 고인이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전화를 자주 했었고요. 그때는 성실하고 일을 잘하던 직원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2009년 세미나 당시에 이재명 지금의 현 후보와 당시 김문기 처장이 나란히 찍힌 사진도 있고요. 특히 2015년 호주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지금 보시는 이재명 후보의 뒤편에 있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그 옆이 왼쪽에 있는 분이 김문기 처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해외에 그것도 한 10명 정도 출장을 갔던 거 있고, 그리고 사진까지 저렇게 밀접하게 찍었는데 어떻게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식의 잣대로 들을 밀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상식의 잣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건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말실수했다.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라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모 인사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결국은 낙마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치인의 어떤 그 해명 과정에서 해명이나 또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이나 분노가 굉장히 커집니다. 가뜩이나 대장동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뭐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거나 또는 2019년 재판할 때 알았다 그랬을 때 그 존재라고 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이나 선대위에서는 해명을 하고 싶을 거예요. 뭐 얼굴 정도야 한두 번 봤겠지만 그 사람 이름이나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9박 10일을 갖다가 뭐 100명도 아니고 10여 명 정도가 같은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 정도는 당연히 아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생각에서 서둘러 선을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실수 아니냐. 오히려 이게 그 말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후속 기사들로 인해서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정말 해외 출장을 같이 갔는데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특히 같은 직급이면 모르겠으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의 수장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같은 우리 지방정부의 하급자는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뭐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몰랐다가 아니라 잘 몰랐다. 뭐 사실 성남시청과 성남시 산하기관의 직원을 합치면 못해도 한 3,000명은 넘을 거로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잘 몰랐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접한 뒤에 이재명 후보의 초기 반응이 좀 놀랍죠. 침묵했고 그 다음에 뒤늦게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도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맥락 속에서 이 맥락을 유지해야 되는 그곳의 방점을 급하게 찍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서둘러 선을 그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요, 김문기 전 처장은 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최대 실적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접 챙겼다랬고 설계까지 했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중요했지만 그 일에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인간 됨됨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냉혈에 가깝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듭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들을 돌이켜본다면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은 사람이 먼저였다라고 본인들이 항상 얘기했고 항상 인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이 대중을 접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런 리더와 현재 이재명의 리더십은 완전 다르다. 그런 점에서 냉정을 넘어서 과연 이런 지도자가 국민들을 과거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노무현과 문재인의 또 뒤를 이어서 뭐 이를테면 민주정부 4기를 뭐 만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맥이 닿지 않고 전혀 인간적인 어떤 인간미가 별개로 치부될 수 있는 이런 이재명 후보를 과연 국민을 선의와 인정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고인이 되신 분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논의이긴 한데 그래서 이 후보가 고인을 잘하는지 여부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아마 고인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이유에 대한 규명과 책임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도 민감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TF 소속이죠. 검찰이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엉뚱한 표적 수사만 하다 보니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애꿎은 목숨들이 쓰러지는 것.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표적 수사들, 검찰이 수사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글쎄요, 뭐 거학을 다루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엄청난 양의 어떤 팩트 제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결국은 그 거학까지 다가가는 뭐 이런 방식의 수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박에 총책임자가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실직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 큰 거학일수록 사실 그런 이실직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엉뚱한 표적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선택, 물론 고인이 되신 분께는 지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극단 선택이 곧 그 사람이 억울하다 혹은 그 사람은 무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 점에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 2명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사건은 몸통이 특정인이 아니라 여기에 인벌브되어 있는,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몸으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론적으로 보면 몸통이 누군지를 규명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몸통이 아닌 사람들이 그 책임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수사받는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억울함도 있겠으나 뭔가 그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래서부터 위까지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정말 거대한 카르텔을 이룬 모두가 썩은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까? 몸통이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사실은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쉽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지금 무슨 저축은행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거 다 빼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관여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특검에서 아니다 그러면 클리어 되는 거고 맞다 그러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특기 중에 하나가 센 말 상대방한테 툭 던지고 기사화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번 대선의 또 특징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반사 효과를 얻는 측면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의 지지율 변화들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의 선대위 직 사퇴 그리고 김건희 씨 논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의 분란을 좀 외부로 시선을 돌려 이렇게 돌릴 때 내부는 더 단단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된 인사들의 넘버 2, 넘버 3 연이은 이제 극단적 선택이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다시 돌발 악재가 또 터졌다. 만약에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냥 정쟁으로 치부되면서 대장동 이슈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로 이렇게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은 악재가 한 번은 떨치고 싶었던 악재가 다시 오히려 더 그 전보다 강하게 이렇게 들러붙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를 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